살다 보면 분명히 성실하게 살아왔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는데도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일은 자꾸 꼬이고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그 조금이 계속 미뤄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상황보다도 우리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무엇을 놓쳤는지, 다시 바로잡을 수는 없는지 끊임없이 되짚어 보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삶이 언제나 계획에 맞춰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괴로움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삶이 어긋났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삶이 원래 그렇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마음이 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줄 쇼펜하우어의 지혜와 그의 인생에 대한 통찰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오간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삶은 안정적으로 설계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을 한 방향으로 차분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며 움직이는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실하게 살아왔고 최선을 다했다면 삶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은근히 믿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으니 이쯤에서는 괜찮아져야 하고 참아왔으니 이제는 좀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삶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 흘러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흔들리고 잠시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어려워지는 것.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가깝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힘든 상태가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선에서 보면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은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기본적인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삶이 잘 흘러가지 않는 날, 우리는 왜 하필 지금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묻게 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잘못됐느냐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 원래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삶이 어긋난 순간마다 스스로를 몰아붙일 이유도 지나치게 불안해할 이유도 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내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삶이 원래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같은 상황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견뎌냅니다. 겉으로 보면 처한 조건은 비슷한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지요. 우리는 흔히 그 차이를 운이나 환경에서 찾으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곳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차이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이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붙인 의미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무너진 존재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저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을 무조건 좋게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떤 의미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마음 상태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더라도 해석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놓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마음속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였습니다. 같은 현실 앞에서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는 해석을 붙일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자신을 해치지 않는 해석으로 옮겨 놓을 것인지 그 선택이 삶의 무게를 바꾼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내 생각의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세 번째 지혜.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 우리는 흔히 어느 순간에는 삶이 완성된 모습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삶은 완성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을 늘 어긋나고 다시 고쳐지고 계속 수정되는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삶은 언제나 조금씩 틀어지고 그 틀어짐 속에서 다시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것 같고 방향이 흐릿해 보이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순간들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흔적에 가깝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미 끝나버린 삶이라면 고칠 것도 다시 생각할 것도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의 부족함이나 흔들림을 성급하게 평가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은 어느 한 지점에서 판정되는 결과물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과정 한가운데에 서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지혜. 고통은 삶에 본질적으로 포함된 것이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걸까? 고통은 언제나 설명이 필요한 사건처럼 느껴지고 가능하면 피해야 할 예외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삶의 흐름에서 벗어난 불행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 그 자체에 자연스럽게 포함된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 시선에서 보면 고통이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삶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 곧 잘못된 삶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고통은 계획이 어긋났다는 신호라기보다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흔적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고통 앞에서 스스로를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끊임없이 이유를 따지다 보면 고통 위에 또 다른 고통을 얹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삶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고통은 나만 겪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일이 됩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 순간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들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삶의 증거가 아니라 삶 그 자체가 가진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대하는 마음의 무게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삶이 조금만 달라지면 마음도 함께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편안해질 수 있고 조건이 바뀌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요. 그래서 삶을 바꾸는 데에 더 많은 힘을 쓰고 외부를 정리하는 데에 마음을 쏟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방향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삶을 뜻대로 만들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삶 앞에서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삶을 붙잡고 애쓰는 대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인 길이라고 보았지요. 삶의 조건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늘 바깥을 향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쉽게 소진됩니다. 반대로 기준을 내면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삶이 당장 달라지지 않더라도 마음의 위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느냐가 삶의 결을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기준은 긍정이나 낙관을 뜻하지 않습니다. 잘 견디자는 다짐도 아닙니다. 다만 삶을 판단하는 잣대를 바깥에 두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이동하면 삶을 전부 바꾸지 않아도 마음이 덜 흔들리는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애쓰는 대신 기준을 옮기는 일. 쇼펜하우어는 그 선택이 삶을 견디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고 보았습니다. 6번째,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지나치게 크게 평가한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남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떤지보다 다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직 없는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늘 바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매우 날카롭게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비교에서 찾았습니다. 특히 이미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과대평가하는 경향 말입니다. 이 비교의 시선은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기준과 나란히 놓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는 삶의 조건을 바꾸지 않지만 삶을 바라보는 눈은 빠르게 왜곡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가 끝나는 지점에는 만족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기준이 생기고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결핍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끊임없는 비교로 지쳐가고 지금의 삶은 항상 모자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비교의 방향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남과 나를 나란히 놓는 시선을 거두고 내 삶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비교가 사라지는 순간 삶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마음의 소음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지금 내 삶이 어떤 모습인지가 또렷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쇼펜하우어의 시선은 삶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을 억지로 바로잡으려 애쓰기보다 그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조금 다르게 놓아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삶은 애초에 흔들리며 움직이고 같은 상황에서도 해석에 따라 마음의 무게는 달라지며 우리는 늘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고 바꿀 수 없는 외부 대신 기준을 내면으로 옮길 때 마음은 덜 소모됩니다. 그리고 비교의 시선을 거두는 순간 삶은 더 또렷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 지혜들은 삶을 쉽게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앞에서 스스로를 덜 몰아붙이게 해줍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의 지혜가 그 상황을 당장 바꿔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위치를 조금 옮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